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이주호 본부장이 약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이 선글라스 안으로도 살짝 보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완벽하게 부탁드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일론 머스크 이 만간지러웠으면 어쩔 뻔했나 좀 싶은 하루이기도 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잘 올려 세우긴 하지만 사실 코스닥이 최근 추세가 좀 흔들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세 분은 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시장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테슬라와 삼성전자 22조 규모의 계약이 시장 화두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LNF 등등이 있을 것이고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FOMC 회의나 아니면은 국내 세법 개정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쭉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 매크로 관련해서 관세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관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삼성은 삼성이고 일단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의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때도 그랬고요. 사실 일본에서 협상한 이후에 자동차 섹터 반등이 나왔던 거는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과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조선 섹터도 역시나 MRO라던가 여러 가지 협상용 카드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만약에 제대로 좀 잘 안 될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궁금합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이번 주도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이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잘 안착을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외로 삼성전자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할 거고 좀 이따가도 할 테네요. 예, 그럴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관세부터 실적부터 뭐 FOMC 뭐 경제지표 월말 월초 다 있죠. 그래서 또 요즘 지주사 그리고 또 증권주가 별 분위기 안 좋은데 네. 정부의 세제 개편이나 약간 좀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하시되 수급 쏠림이 삼성전자로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조선이나 전력설비 이런 쪽들도 견조하다. 그래서 아직 버티고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관세 협상도 있고 FOMC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오늘장 요약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 무기 수요도 늘어가는 분위기 속에 방산주들의 수주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항공우주는 내일 오후 3시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이를 앞두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 사들였고 오늘은 기관도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2분기는 좀 주춤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분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좀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AI와 방산의 접목이 소버린 AI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이쪽도 소버린 AI과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럼 이주호 의원은요? 네, 정고점 돌파 기대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 선을 곧 넘어설 것 같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민수 의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엔 나야나 노래는 못하겠고요. 예, 그냥 원어원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면서 하반기에 나야 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조 의원만 눈치 본다고 했는데 김민수 의원도 눈치를 보시네요. 아직 예. 저랑 덜 친해지신 건가요? 네, 이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엔 나야 나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바로 시키시네요.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 보면서 요즘에 보니까 아까도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한 3분기 중에는 또 방산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약간 수급이 패시브적으로 또 늘어갈 수도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거 빼고 또 추가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하반기 모멘텀이 풍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지연됐던 어떤 프로젝트가 다시 하반기에 수출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그중에 FA50이죠. 경 전투기 앞에 F가 붙으면 파이터 느낌이 나니까요. 그리고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또 T가 붙으면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네. 영어 시간 아닌데요. T50 고등훈련기, KT-1 훈련기 이런 쪽에서 아마 완제기에 대한 수출로 확대를 시키는 관점 쪽에서는 역시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KF-21이죠. 이쪽에 대한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수주 증가가 될 가능성들이 높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헬기 쪽도 지금까지 수리온 쪽으로 지난 이라크 쪽에 나갔던 분위기가 그대로 나가서 반응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중동 쪽이나 성과 나올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LAH라고 해서 소형 무장 헬기가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과거에 소형 무장 헬기 하게 되면 미국의 아파치라고 하는 모델만 계속 또 많이 봤었는데 작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또 우리도 독자 모델이 있다라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우주항공 쪽에서는 누리호 847 쪽을 또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수주 기대감은 또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정부가 항공엔진 쪽과 우주산업 쪽에서 장기적으로 한 3조 이상 2039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도 있는 만큼 계속 이쪽에 대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다 좋은데 아마 내일 실적 발표죠. 네. 2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 컨센 미달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연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컨센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연된 거는 하반기에 반영된다. 그리고 또 내년에 레벨업된 실적까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늘 보신다고 하더라도 약간 단기 저항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약간 이 정도에서는 바로 돌파는 못하겠는데 라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실적 발표 후에 살짝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격대 약간 95,000원대 밑에 정도까지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쪽으로 보시고 눌림목 매수 후에 하반기를 또 주도할 수 있는 방산 쪽의 한 종목으로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는 나야 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상반기엔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로템이었던 건가요? 네, 상반기 다 까먹었습니다 벌써. 근데 현대로템 분위기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를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31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ROE는 과거에 보지 못한 숫자들을 막 찍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 쪽에서 이탈했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동향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상장도 있고 최근에 또 눌림목을 만든다면 오히려 하반기를 보고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소버린 AI의 핵심이라고 이 송범선 의원이 말씀을 주셨어요. 소버린 AI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AI와 방산을 접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쪽으로 잘하고 있고 사실 이 소버린 AI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체적으로 AI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AI가 필요한 시점인데 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서 나왔던 딥시크 사용하는데 우리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딥시크를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챗 GPT라던가 퍼플렉시티라던가 미국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느냐, 미국으로 보내느냐 이런 건데 사실 우리의 개인 정보들은 어느 정도 뭐 구글 검색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가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적인 군사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기 시설이 어디에 배치하고 뭐 탱크가 몇 대고 전투기가 몇 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AI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기밀 사항들, 방산같이 중요한 이런 정보들은 AI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무기에도 AI를 다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소버레인 AI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항공 설계 업무의 전력화 속도 뭐 이런 것들로 생성형 AI를 한국항공우주가 접목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가 이 한국형 기동 헬기 성능 이런 것들 개발 단계 하고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어서 뭐 AI도 그렇고 헬기 쪽도 그렇고 많이 국산화에 자주 독립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외국인을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수를 했던 것들이 사실 뭐 7월 25일 날 외국인이 뭐 3만 주 들어오고 7월 24일 날 2만 8천 주 들어오고 이랬는데 오늘 7월 28일 기준으로 72만 주가 하루 만에 오늘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점 수급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으로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호 요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고점 돌파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104,200원이던데 좀 조정 받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만약에 실적이 좀 심각하게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에라진엑스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3대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새 기업에 대한 수주라던가 이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풍산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4대장에서 밀린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섹터가 많은 분들이 지금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속에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사이클에 카이도 동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수료는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그러면 이 카이의 이 기술력은 저는 드론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오늘의 이 거래량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결국에는 지금 실적을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좋게 보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돌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셔서 지금 보자면 좀 트라이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지금 97,000원 라인을 지금 트라이를 3번 했거든요. 그럼 이 3번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지금 뭐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거래량도 좀 이마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정말 좀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돌파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지금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효성중공업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늘 전력설비업계 함께 들썩였습니다. 그중 산일전기는 중저압이나 배전용 전압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향 수출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알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 열풍에 좀 슈퍼사이클까지 덮쳐주면서 외국인의 강한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13% 급등 마감했는데요. 여러 변압기 종목 중에 산일전기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지 먼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산일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국향 매출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주가는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미국향 매출은 좋은데 지금 가격대가 살짝은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주호 의원은요? 효성중공업 다음 타자는 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딱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잠시 후에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다 예측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측 한번 해보시면 안 네. 되고요. 예, BESS 독보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베스입니다. 가 아니고요. 그냥 BESS라고 읽습니다. 네. 네. BESS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긴 한데 오늘 또 두 번째로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먼저 효성중공업 다음 타자는 너라고 네. 이주호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저도 산일전기가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일단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70%가 미국 매출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2월에 지금 이 공장을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배전 변압기인데요. 이 배전 시장이 지금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제 뭐 전류를 송전을 해가지고 배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엔 각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건데 그 송전을 한 걸 가지고 이 배전 변압기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물론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승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뭐 부담이 없었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세라던가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성중공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미국향 매출이 큰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만 좀 나와준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더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주셨고요. 그렇지만 송범순 의원은 지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산일전기 뭐 기술력은 좋죠. 굉장히 또 미국 전력 장비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노후 전력 장비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급증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수익성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계속해서 뭐 생산력 2배 증강한다 이쪽으로 미국 쪽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배전 변압기 이쪽도 이제 뭐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력을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매출의 70%가량이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좀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추세는 살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죠. 네.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이 최근에 뭐 괜찮았던 흐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괜찮았는데 저는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16%까지 오늘 장중에 올랐다가 플러스 13% 마감했는데 추세 모멘텀 단기로 보시면은 충분히 뭐 노려볼 만한 종목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중장기로 가고 싶다면은 지금보다는 약간 좀 눌렸을 때 사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력 사업이 수요는 꾸준하지만 또 타이밍이라는 것이 좀 약간 눌렸을 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사실 지금 너무 빠른 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근데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무풍지대, 관세에 따른 효과 뭐 리스크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나눴던 그런 업종이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재룡전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요즘 좀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런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온전선이라던가 좀 약간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성중공업이나 바로 이 종목 산일전기처럼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다른 전기 전력 설비 쪽도 있어서 그쪽이 저는 약간 더 투자 메리트 그 키 맞추기 효과로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뭐 LS 일렉트릭 저는 뭐 이쪽을 LS 일렉트릭 꾸준하게 또 실적도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가파른 기울기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전력 설비들의 키 맞추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BESS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ESS는 들어봤는데 BESS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베스. 네.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 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ESS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배터리랑 같이 연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배터리 보호회로나 BMS라고 그러죠. 또 추가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연결이 되는 쪽에 특화된 변압기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게 성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JP모건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예, LG에너지솔루션 한국에서 가장 탑픽 종목이다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논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ESS가 성장할 것이다. 지금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앞으로 20%, 30% 가까이인가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ESS입니다. 그러면 ESS에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ESS는 당연히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회사가 BESS라고 하는 게 매출이 한 50%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전 변압기 쪽이 50%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쪽이 안 커질래 안 커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네. 거기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산일전기가 그냥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성장 밸류는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현재 3조 4천억 가까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마 내년쯤 가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 나올 땐 영업이익 한 2천억 대는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년 만에 2배 올라오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BESS까지 커지는 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가 그렇게 비싼 수치일까는 또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숫자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높고 또 하나가 증설을 제때제때 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월 달이죠. 이 공장 증설 완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 2배, 6천억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또 증설을 고려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공장을 더 증설한다. 그러면은 캐파 받을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성과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즘 미국장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핫한 종목 중 하나가 지베르노바라고 네. 있습니다. GV. 네. 예, 한국 말로 버노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공급한 이력이 있고 여기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증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라는 쪽에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역시 수주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수주 산업의 특성상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서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 이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럼 계속 봐야 될 대표 전력기기 회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E 버노바도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굉장히 높여 잡았더라고요. 네. 산일전기도 뭐 캐파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수주만 좀 더 나온다면 주가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아까 살짝 스포를 하셨는데 바로 삼성전자 열어보겠습니다. 약 23조 원 규모 정말 테슬라양 잭팟을 터뜨렸죠. 특히 여러 사업부 중에 정말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파운드리에서 들려온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칭찬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따온 칩은 최신 칩셋으로 다른 빅테크 업체들로의 수주가 확장될 것이란 가능성까지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너의 컴백과 함께 좀 터지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7만 전자,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 갈 수 있을지 한번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는 건가 싶기도 해요. 송범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 바람은 파운드리 적자 탈출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적자 탈출의 희망이다. 이주호 의원은요? 짧고 굵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HBM? 네. 다음은 HBM. 네. 굉장히 기대감을 열어주셨는데 HBM부터 시작해볼까요?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네. 그냥 이제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PR을 더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그 시장 맞게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파운드리고요. 네. 두 번째가 HBM인데 일단 그 중에 하나 퍼즐을 완성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은 한 23조쯤 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8년입니다. 그러면은 한 3조가 좀 안 되는 금액이겠죠, 연간.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쪽에 이 들어가는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한 25조쯤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10% 조금 남짓 정도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뭔 변화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제 테일러 공장, 지금 오스틴 공장은 돌아가는데 뭐 지금 팔라노급이나 좀 약간 좀 저희가 그렇게 좀 높은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지금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 2나노 쪽, 3나노 이하 쪽으로 이번에 이제 테일러 공장으로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됐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특히 이게 XAI 쪽에 들어가는 도조 쪽이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다음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들의 AI5, AI6 이런 쪽으로 전환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과 함께 또 테슬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확대가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아마 오늘 테슬라의 테슬라 CEO의 머스크도 얘기를 한 게 이게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몇 배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자기 회사를 홍보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주행과 함께 앞으로 성장 많이 할 건데 그거를 네. 가지고 삼성한테 맡길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좋겠다는 거래 자기를 좀 더 부각시킨 거지. 자라가려고.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를 칭찬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 뉘앙스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게 되면 테일러 공장 만들어서 첫 해부터 감가상각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그냥 적자폭 커질 거를 일단 선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거 맞는데 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많이 좀 호전되겠죠. 네.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 TSMC가 좀 빠질 겁니다. 왜냐면 그쵸.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준다라는 네. 쪽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닌텐도 칩만 받고 있던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TSMC가 혹시나 지금 시장 점유율 대비해서 좀 흔들릴 뺏긴다. 거를 네. 감안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재부각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다음은 HBM까지 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72,000원대 정도 부근이 좀 단기 저항이긴 합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한번 또 레벨을 약간 좀 돌파하기 좀 머뭇거리는 흐름이고요.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지난번 요 라인들이죠. 예, 이 정도 부분 라인 쪽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좀 머뭇거렸던 때가 많기 때문에 72,000원, 한 74,000원대 정도에서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붙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란 바람과 소망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도 열심히 봐주시면서 7만 원대 좀 저항선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머스크가 삼전을 리딩하네라고 좀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서로 뭐 윈윈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머스크 CEO는 자기 회사를 더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원래는 이게 비밀 유지 계약이면은 발표하면 안 됩니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쪽을 더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칩 많이 생산할 거다라는 쪽에 대한 암시를 더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서 테슬라 삼성전자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의 뉘앙스를 잘 해석하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럼 이제 이주호 요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제 시작이다.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물론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그 이후에 또 이러한 계약,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HBM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테슬라와의 계약이 과연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또 나아간다고 한다면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독대를 했었기 때문에 관세 협상용 카드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테슬라와의 계약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팹리스 기업들과의 더 고객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테슬라와의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에 뭔가를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텔 파운드리랑 뭘 한다거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저는 여기서 주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목표가 저는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게 로봇과 결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저는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와의 계약을 토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미국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동안 파운드리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더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 시장, 특히나 주문형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이 계속 설계를 하면서 더 미세하게, 더 복잡한 이러한 설계를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2나노라던가 1.4나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고 TSMC보다 지금 기술력이 뒤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물론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5에서 6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TSMC가 아닌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TSMC에 맡길 때 단가라던가 지금 밀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거고 조금 더 치고 가려는 의지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게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관련한 협상에서도 이쪽 이야기가 다뤄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잠시만 안녕일까요? 이게 사실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수페타시스랑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공급하는 업체들이 오늘 최근에 계속 안 좋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네. 아니면은 중국이 어떠한 칩을 출시를 했는데 옛날에 그 AI 그 딥시커 같은 네. 그런 AI 칩이 갑자기 딱 등장하면요. 이게 충격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글로벌 IB의 리포트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담을 주니까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오히려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가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근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막 AI 칩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은 또 이렇게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힘이 안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담이 덜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즐길 때로 즐기긴 했으니까 지금은 좀 삼성전자에게 그 즐길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테슬라 바람이 파운드리 적자 탈출에 희망이 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픈 손가락이 있었죠. 바로 파운드리 업계였는데. 팔아버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뭐 분사해라.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뭐 10조 원의 적자가 나타난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분사를 하고 독립을 시켜라 이랬는데 독립을 못 시키는 이유가 이제 만약에 독립을 시키게 되면은 뭐 죽어버린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부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는 좀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올라서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적자 탈출의 희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좀 좋은 파운드리 쪽에서 좋은 게 좀 나타났던 게 올해 또 5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닌텐도 스위치 2를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이 게임기죠. 네. 휴대용 게임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8나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TSMC가 이제 2나노와 3나노를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2나노, 3나노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8나노나 5나노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또 5나노 계약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등을 하기보다는 1등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2등으로 굳혀 나가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비싼 거, 고급화된 거 이런 것만 팔지 말고 약간 좀 저렴하지만 실속 있는 이런 것들 5나노, 8나노 이런 것들로 이제 굳혀 나가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면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나노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테슬라 쪽에 보니까 근데 2나노면은 사실 삼성이 좀 잘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3나노의 수율이 뭐 90%에 나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뭐 2나노, 3나노 이제 수율이 뭐 20%, 30%밖에 안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거절당했다. 고객사들한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게 그래도 이제 40%대까지는 뭐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 2나노 공정에서 2나노 공정에서 40%, 50%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6 칩셋으로 테슬라에 제공하는 거 이거는 2나노 공정 채택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이제는 그래도 수율이 많이 올라왔겠구나 하는 거를 테슬라가 좀 어느 정도 증명한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좁혀 나갈 수도 있겠다. 사실 파운드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죠, 최근에. 근데 2나노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꼭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좀 고급화 전략, 명품 전략으로 가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했던 것들 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도 5나노 했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까지 하면은 이쪽 자율주행차 쪽은 좀 꽉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가성비 좋으면서도 고급화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술력에 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테슬라 향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빅테크 업체들로의 수주도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송범선 의원의 의견도 그렇게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또 속보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대표단이 스톡홀름에서 새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들려왔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간을 오늘부터 10에서 12일 주겠다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내일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송범선 의원 이름을 살짝 틀렸더니 김민수 의원이 엄청 옆에서 크크크 웃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네.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는 뭐 소부장도 볼 때가 됐다는 내용도 정말 많이 돌았는데 네. 두산 테스나도 뭐 상한가 가고 솔브레인도 오늘 급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삼성과 비중이 높은 쪽 찾기에 좀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또 추가 상승 가능할지 그럼 그 안에서 좀 골라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지금 삼성전자 단순하게 소부장 쪽 파운드리 소부장으로 찾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두산 테스나가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카메라 이미지 그 시모스 이미지 쪽에 관련이 있고 거기서 거의 삼성전자 물량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그쪽과는 상관이 없는 쪽이죠. 네. 근데 과거에 이력을 보게 되면 테슬라 관련된 칩들 약간 약간 레거시에 가까운 칩들이었죠. 그거를 테스트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에서 새롭게 두산 테스트한테 물량이 더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또 새로운 스토리를 찾아가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워드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관련된 쪽에서 벌써 같이 동반으로 진출해 있고 네. 거기서 지금 주치할 준비가 돼 있고 하는 쪽에서 그럼 석관할 준비가 돼 있는 회사들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고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미코라든가 또 세정 쪽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죠. 이거밖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약간 부품 그리고 또 약간 소모품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쪽들이 훨씬 더 이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런 쪽을 같이 동반 진출한 회사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좀 키워드로 찾기보다는 오히려 테일러 공장 쪽에 좀 발이 닿아 있는 쪽으로 코미코나 동진 세미캠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기다리며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히 더해줄 수 있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군산에 미 해군 MRO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그중 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미국 해군 대상으로 MRO 사업에 진출한 이력이 있는 하나오션이 좀 부각받으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8%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하나오션도 역시 내일 2시에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하나오션 오늘 좀 8%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관세 협상의 키포인트다. 하지만 아직은 외국인 보유량이 현재 뭐 13%에서 14%가량 됩니다. 원래 어제까지는 13.4%였는데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14%대로 올라섰다. 근데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의 키워드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좀 외국인 보유량이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주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MRO와 LNG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 핵심 키워드로 MRO, LNG. 마지막 김민수 의원도 하나오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이거 못 가면 화나는데요. 못 가면 화나오션인데, 근데 삼업은행 매물주의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베스는 좀 신선했는데 하나오션은 되게 다 많이 얘기하던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못 가면 좀 화나는 종목이다. 산업은행에 좀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역시 관세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조선밖에 없는 것 같나 봐요. 그렇죠. 뭐 지금 조선을 카드로 꺼내고 있고 뭐 저번 주에 이제 취소됐었던 2+2 회담 있잖아요. 갑자기 베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고 도망갔는데 골프 치러 갔던데요? 네, 골프 치러 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 31일 날 바로 8월 1일 관세 발효되기 전날 만나는데요. 그래서 베센트와 이제 우리나라의 구윤철 이 부총리 원래 이제 인천공항에 출발하려 하다가 다시 돌아갔던 부총리죠. 자, 근데 다시 만납니다. 두 분이. 그래서 7월 31일 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조선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그걸로 나왔었던 것이 마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조선을 S를 붙여가지고요. 마스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조선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RO 사업, 유지, 정비, 보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함 여기를 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로 또 마스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이번 관세 협상의 주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외국인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요. 외국인이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14%고 오늘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자, 근데 왜 제가 이제 14%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 하나오션이 3월 10일 날 외국인 보유율이 18%였어요. 네, 그래서 3월 10일 날 근데 3월 11일 날 2천만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1%대로 확 줄었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다시 올라왔는데 3월 10일 올해 3월 10일에 18%대만큼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누적입니다. 이거 14%면 누적이 아직은 18%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전에 양만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뭐 오늘 뭐 아까 전에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팔았죠. 올해 4월에 좀 팔았거든요. 지분 현황 보시면은. 근데 이제 4%가량 팔았는데 15%가량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25%도 마저 팔 거다. 저번에 이런 공시를 좀 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블록딜로 되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블록딜로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4월에 4% 팔고 그다음에 한 지금 3달, 4달 정도 지났는데 이게 블록딜이 안 되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리스크.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수급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뭐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외국인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현재로서는 리스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기관 물량까지 좀 빠져나가게 된다면 좀 외국인 13% 지분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MRO랑 LNG 기대된다. LNG 근데 삼성중공업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뭐 부유식 그 천연가스 뭐 운반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많은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오션이 필리주선소에서 미국에서 한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LNG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시작으로 미국에서 뭘 한다. 이게 가장 큰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MRO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인데 저는 하나엔진을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진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O 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엔진에 대한 공급, 하나오션에서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G 관련해서는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 개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천연가스든 뭐 석유든 빨리 채취해가지고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PC선이라든가 유조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가 나왔던 MRO라던가 LNG 운반선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의 퇴빙선이라던가 이런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건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용 카드가 되긴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MRO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는 MRO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오션과 함께 하나엔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산업은행 매물주의보. 네, 일단 조선주를 볼 때 좀 잘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실적 잘 나온다고 그래서 조선주 움직인다? 이런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주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좋아질 부분이기가 좀 더 연장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면 지금 실적보다는 수주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다. 산업은행이 팔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산업은행이라도 주가 올라오는데 이때 좀 엑시트해야지라는 쪽으로 보는데 지난번 나왔던 거랑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블록딜로 나올 거고요. 아마 4%에서 5% 정도 단위로 나머지 한 15.2%가 있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나와서 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와서 한단계 레벨업 될 때마다 그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말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번 또 출렁인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나오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바라보실 게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앞서 이주호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엔진 쪽과 함께 엔진이 좋아지게 되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다 좋아지겠죠. 그런 쪽과 함께 조선 기자재 쪽들에 대한 실적 흐름 이번에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종목들 잘 찾아서 그쪽을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찾아주세요. 하나 옵션? 아니 조선 기자재단에서 좀 수주도 더 들어오고 실적도 좋아질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관심주에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급본부 2가지 종목, 이슈본부 2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내일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 네, 저는 3,200선 아래로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영국이든 지금 독일도 좀 빠지고 있고 미국의 다우존스 역시 하락 출발을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세 이거 지금 협상 잘 안 되면은 역시 빠질 수 있어요. 관세 협상이 잘 돼도 25% 되면은 빠지고 만약에 많이 빼도 많이 할인해도 15%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방어적인 관점의 투자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조금 조심하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 상승 주목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사실 아까 말씀하신 테일러 공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솔브레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볼만한 것도 뭐 코미코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게 저는 두산 테스라는 것 같아요. 여기 오사트 쪽인데 이거와 관련된 기업이 또 하나 있죠. 안 오른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쪽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다 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누가 더 많이 갈 것인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사트 쪽에서 답을 찾는다면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 삼성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들 콕콕 짚어주시면서 솔브레인, 코미코,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까지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변동성은 커질 것 같은데 밀리면 사자, 밀리면 라이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역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전략 세워봤고요. 먼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종목에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송범선 요원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22일 날 매수하셨던 TCC 스틸이 바닥을 잡고 확실히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4%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더 높게 기다려볼까요? 그럼요. 목표가 23,000원 제시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뭐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차 전지도 그렇고 스틸, 철강 쪽도 그렇고 둘 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왜냐면 철강 쪽은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계속 푸시를 넣거든요. 알래스카 가스관, 이 동관 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참여 좀 해라. 또 말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협상하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건 농산물 그리고 뭐 축산물 이런 거 소고기 그리고 알래스카 참여해라. 알래스카 말 나오면 또 스틸 이거 철강 또 한번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홀딩 하시고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었는데 테슬라 쪽에 하면 2차 전지 웬만하면은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TCC 스틸 역시 2차 전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좋고 지금 어쨌든 수익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18%까지 올라서 했는데 어쨌든 목표가 못 갖고 플러스 9% 마감했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좀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높게 잡고 기다려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딱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한화비전.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좀 직전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안 가면 그만하겠습니다. 예, 한화비전인데요. 네, 일단 지금 주가 실적 발표까지 보시죠. 저녁까지 보시면은 직전 고점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여전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주셨고 이어서 오늘자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안정적인 종목이고 8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 매출이 3조 원대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AI 관련한 소버레인 AI 말씀드렸는데 이 AI의 하정우 AI 수석이 또 네이버 출신이죠. 그래서 요즘 네이버 검색 분야에서 AI 브리핑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만 치면은 바로바로 요약을 해가지고 AI 생성형 AI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라던가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광고 매출도 늘어나고 수수료 인상으로 커머스 사업도 좋고 쇼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버레인 AI의 중심으로 네이버다. 이거는 뭐 관세 영향과는 크게 상관없이 저는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보고 지금 뭐 시작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번 28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29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23만 원 선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고 쌉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싸다.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목표가 30만 원 보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선 이렇게 해서 길게 잡아가면서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서도 좀 AI와의 연결성을 보셨는데 네이버 시초가래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짚어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조선 쪽의 중형주 중에서 MRO 하면 딱 떠오르실 종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HJ중공업이고요. 사실 MRO 쪽으로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고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이라던가 약간 특수함정 쪽에서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오늘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RO 관련된 부분에 협상의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MRO HJ중공업 목표가 11,000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네. 거예요? 네, 오리엔트 아니고요. 오리엔탈입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이 회사의 강점은 크레인 리프팅 쪽이 매출의 70%인데 이것저것 다 빼고 LNG 운반선을 수주한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본행창, 그 화물창 안에 들어가는 인슐레이션 패널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운반하는 크레인 쪽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LNG선 늘어날 때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 넘을 걸로 보는데 시총이 아직 2,500억대로 보면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지난 고점대 7,000원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5,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안에서 오리엔탈 전공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300원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 전망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